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기마와 비인기마가 고른 활약을 펼쳤던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 1경주에서는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메이킹 승리와 그리고 썬더돔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 2.3배로 최저배당을 이끌어냈고요. 반면에 금요일 5경주에서는 인기 3강의 경주마들이 모두 입상에 실패를 하고 인기 하위권이었던 나파축제와 그리고 바다불패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 107.5배, 쌍승식 363.7배로 양일 통틀어서 가장 큰 배당을 형성해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4주차로 진행되는 경마 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전문위원은 복기를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야 할지 첫 번째 코너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만나볼 코너는 재건마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재건마들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위원은 복기를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위원님,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재건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금주 추천드리는 재건마는 21조 민장기 마방의 아이원이라는 마필입니다. 지금 외산 3등급에 속해 있는 그런 마필인데 뭐 특별한 질병 없이 좀 장기 휴양을 한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휴양 이전에 즉 그 4등급에서 연승을 하고 이제 3등급으로 올라온 뒤에 두 번을 좀 무너졌던 마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장기 휴양을 했는데 그 연승했을 때 경주력이 너무나 좋았던 그런 마필이고요. 뭐 주행 제검 내용이나 훈련시 걸음을 봐도 좀 전혀 이상 없는 그런 걸음을 보이고 있고 이 마필은 금유경마 마지막 경주 1200m 단거리 레이스에 지금 출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메이저 챔프라는 아주 강마는 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후차권이 좀 혼전세인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2착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판단이 되고요. 혈통적으로 보면은 그 모계 형제 마필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특히 이 마필이 그 데뷔 이전째 데뷔전 우승하고 그 다음 경주에 1300에 출전을 했었는데 1분 19초대를 끊었는데 여력감이 너무나 좋았어요. 기록도 엑셀런트하고 마필의 걸음 자체도 상당히 우수했기 때문에 물론 3등급 승급 이후에 연속해서 무너지긴 했습니다. 인기를 끌면서. 근데 그 이유가 경주력이 모자랐다기보다는 좀 전개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좀 발주가 안 좋아지면서 좀 전체적으로 전개가 좀 꼬이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저는 메이저 챔프는 워낙에 강한 마필이라 좀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상대 마필들하고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아이원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원은 데뷔 전부터 2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빠르게 3등급으로 승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승급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하다가 장기 휴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 약 9개월간의 공백을 깨고서 재검을 다시 받았는데요. 이번 주행심사 내용은 어땠나요? 네, 주행심사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게이트 유현명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행 심사가 좀 강한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중앙여제도 단거리에서 상당히 센 마필이고요. 럭키한마는 이 주행 심사 이후 복귀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별한이라는 마필도 같이 뛰었는데 이 마필도 승승장구하면서 빠르게 1등까지 올라간 그런 외산마거든요. 네. 좀 주행심사가 편성이 있다면 좀 강한 편성에서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유현명 기수가 뭐 큰 무리 없이 그냥 중후미에서 그냥 마필 가는 대로 쭉 잡고 가는데 직선에서 뭐 쭉쭉 치고 올라오는 걸음 자체도 상당히 좋고요. 1등급 마필인 그 각별한은 좀 1년 넘게 장기 휴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 측에서 그 다실바 기수가 몰고 있는데 좀 걸음이 좀 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아이원은 뭐 그냥 큰 추진 없이 꼭 잡고 가는데도 뭐 걸음 라스트까지 제대로 살아 나오면서 1분 02초3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아주 여유롭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시 걸음을 봐도 뭐 전혀 공백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원 뭐 복귀 전부터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원은 공백이 무색할 만큼 이번 주행심사에서 1분 2초 3의 기록으로 아주 가볍게 통과를 했는데요. 금주에는 26일 금요일 10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복귀전에서 이번 주행심사 때처럼 좋은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 온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 2개 경주, 일요일 2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6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일 경마 제6경주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뚜렷하게 그 경쟁력에서 확실히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마필은 없습니다. 즉 강축마로 팔린 마필은 없고요. 좀 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리는 마필 상당히 많으면서 좀 기본 배당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레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은 직전에 이전보다 확연히 좀 좋아진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이제 테리언 마초입니다. 약간 공백을 두고 나왔는데도 상당한 스피드를 보이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영광의 파크도 직전에 좀 아쉽게 3착을 했는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좀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리턴 오브 더 킹이 좀 뒷심이 좀 부족한 선행형 마필인데 이번에도 좀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역시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영광의 파크, 리턴 오브 더 킹, 그리고 테리언 마초 요 세 마필이 좀 인기 3강을 형성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네. 도전세 마필들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전세 마필이라면 직전은 좀 부진했지만 직전에 상당히 잘 뛴 마필이 최고 질주고요.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이는 마필이 국내산 마필인 승전필사, 새벽바다 그리고 베터댄유도 직전에 좀 살아난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투펠로도 직전이 데뷔전이었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혼돈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영광의 파크, 그리고 리턴 오브 더 킹, 테리언 마초 이렇게 마필들을 꼽아주시긴 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강축으로 놓고 갈 만한 경주만은 없고 도전세 마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자, 추천드리는 마필은 30조 울줄리 마방의 투펠로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가 이제 데뷔전이었거든요. 근데 주행 심사 때도 상당히 여유롭게 통과를 했고, 직전 데뷔전에서 좀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좀 강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데뷔전 경주 내용, 그냥 마필 가는 대로 타면서 살착을 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전째고, 또 이 마필이 혈통적으로 보면은 외조부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네. 그래서 혈통적으로 좀 기대치가 있고 또 저는 이번이 좀 인기 마필들은 있지만 그렇게 확실히 앞서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전세 마필인 투펠로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되고요. 자, 데뷔전 때 사착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게이트 홀랜드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교도 홀랜드 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홀랜드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이고요. 네. 스타트 후에 좀 초반에 적극적으로 밀지 않으면서 후미 전개를 하고 가는데 내측으로 뭐 자리 잡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외선에서 그냥 진로대로 쭉 밀고 나가는 그러한 전개를 선택을 했는데 이 3, 4코너 곡선주로에서의 스피드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4코너 돌 때는 좀 선두권하고 외선을 좀 크게 돌긴 했지만 많이 좁혀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직선 접어들 때 상당히 좋은 스피드로 좀 빠르게 앞선하고 좀 붙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외선에서 이제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추진에 상응하는 걸음 그러니까 뭐 날카롭게 탁 치고 나오는 걸음은 아니지만 네. 꾸준히 좋은 걸음을 보이면서
4차까지 올라오는데 좀 여력감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그 초반에 좀 적극성이 결여된 그러한 마필몰이였는데 주행 심사 때 보면 스피드도 보였고 직선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뷔전 이 정도 뛰었다면 그리고 뭐 제가 볼 때 적극적인 승부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이전째 좀 적극적으로 승부를 펼친다면 해볼 만한 편성이거든요. 네. 상대들도 해볼 만한 상대들이고 투펠로 도전세지만 인기 마필들을 넘어서면서 입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펠로 데뷔전에서 4위의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데뷔 첫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6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8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 금요경마 제8경주 국내산 4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자, 출마 등록은 12가 했는데 드루미너가 좀 조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두에 좀 어떻게 보면 단촐한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최근에 좀 상승세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베이킹즈 그리고 우사인너트 이 두 마필이 직전에 입상을 했고 좀 상승세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1800이라 좀 약간 힘에서 모자란 감이 있는데 프라이즈 킹은 좀 제가 좀 자질을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3세마인 베이킹즈, 프라이즈 킹, 우사인너트 요 세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여기 이제 도전세로는 뭐 직전에 잘 뛰었는데 직전에 좀 부진했던 마필이 이제 체스터티고요. 그다음에 추임력은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마필이 우승체고 그리고 직전 경주 내용은 좀 발주가 안 좋으면서 별게 없지만 직전 앞선 선행 승부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였던 해피사운드 자 베이킹즈, 프라이즈킹, 우사인너트 요 세 마필이 좀 더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여기에 체스터티, 우승체고, 해피사운드가 도전하는 양상으로 배당판이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 9두의 단촐한 편성인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베이킹즈, 그리고 프라이즈킹, 우사인너트를 인기 3강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도전세 마필들도 굉장히 많은 경주인데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네. 자, 이번 경주 추천드리는 마필은 12조 조용배 마방의 해피사운드입니다. 우선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게이트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가 이제 그 KR컵 마일 그리고 코리안 더비에서 연속해서 준우승을 했던 노열 루비가 이제 우승을 한 그런 레이스고요. 네. 또 2착을 했던 마필이 이제 1번마 블랙 사파이어인데 노열 루비 블랙 사파이어 상당히 강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피사운드가 선행 버티기로 3착을 한 그러한 경주 내용입니다. 지금 이 코너 접어들면서 외선에서 내측의 마필을 넘어서면서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이제 송경윤 교수의 해피사운드인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김병학 마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마방을 12조 조용배 마방으로 이적 후에 첫 출전인 그런 마필인데 5세마인데 4세마 때 거의 1년 정도를 좀 정체기를 겪었어요. 마필 자체가. 네. 그러니까 3세마 때 빠르게 입상을 했는데 그 입상 시의 전력이 상당히 좋았고 그 스피드, 뚝심 모든 걸 좀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작년 한 해 상당히 침체기를 겪었다가 최근에 다시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좀 걸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경주는 이제 직전 레이스, 3착을 한 레이스였고 직전 경주는 좀 발주가 좀 안 좋았고 그래서 맨바닥 가다가 추입으로 올라왔는데 좀 탄력은 괜찮았던 마필인데 원래 각질은 뭐 굳이 선행은 아니어도 선두권서 전개했을 때 성적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자, 지금 직선에 접어들어서도 좀 끈끈함을 계속 보이는데 지금 바로 옆에서 이제 추입으로 넘어가는 마필이 노열룹이라는 3세 강마고요. 그 외선에서 다시 또 추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이 사토시 기수의 노열 사파이어입니다. 이 두 마필이 워낙에 셌기 때문에 이제 3착을 차지했는데 이 두 마필한테 지긴 했지만 나머지 마필하고는 좀 능력 차이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주가 또 앞서 말씀드린 그 3세 마필들이 1800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해피사운드는 거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피 사운드가 워낙에 뚝심이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다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입상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해피사운드는 직전 경주에서는 후미권 전개를 펼치면서 제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을 보여줬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선두권 전개를 하고 입상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8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또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1회 경마 제2경주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지금 16두가 출마 등록을 하고 있는데 출전한다면 강축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이제 다이나믹 스타입니다. 2전 2승인데 워낙에 마필 자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제가 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긴 한데 조교를 시키다가 최근에 조교를 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그랬는데 저번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다이나믹 스타는 세게 봐야 된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훈련하다가 갑자기 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스타는 이번에 출전을 안 할 걸로 보이고요. 당대 알파가 지금 계속 1000m만 3번 뛰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1200으로 거리를 늘려 나오는데 직전에 끝걸음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근데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페이스로 뛰었던 마필이라 이제 뭐 두 가지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직전에 끝이 많이 무뎌졌기 때문에 네. 불안하다 하면서 조금 덜 팔릴 수도 있고 근데 워낙에 제가 좀 세게 보는 마필인데 초반에 힘을 너무 썼는데도 버틴 게 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좀 세게 팔릴 걸로 보이는데 그건 좀 현장에서 봐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당대 알파는 좀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댄싱 스타는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데 그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경주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댄싱 스타 그리고 영광의 포리도 데뷔 초에는 말이 아니라 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둔탁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마필이 좀 경주마 같이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 좀 성적이 나오고 있고요. 큰 자유, 유성 퍼스트, 그리고 직전에 선전한 입상은 못했지만 기록적으로 볼 수 있는 누리불패, 슈퍼짱짱이나 아델스타, 그리고 최근에 부진하지만 환희의 별, 화이트 퀸즈까지 좀 혼전도가 상당히 높고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라 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레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강마인 다이나믹 스타가 빠지면서 당대 알파 그리고 댄싱 스타를 비롯해서 여러 두의 경주마들을 꼽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5조 유병복 마방의 당대 알파라는 마필입니다. 앞서 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좀 직전 경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선 직전 경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5등급 1000m 단거리 레이스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4등급 1200으로 거리를 늘려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요. 워낙에 빠릅니다. 마필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도 큰 자유를 필두로 영광의 포리 이렇게 좀 선행 유리형 마필이 많긴 한데 저는 좀 압도적인 스피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선행을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대 알파가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는데 거의 페이스 안배를 안 해버렸어요. 김태경 기수가 말에 대한 그 자신감인지 어쩐지 몰라도 편하게 선행을 갔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필을 좀 페이스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놔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 600m를 34초 9를 끊었어요. 네. 근데 이 초반 600을 34초 9 끊는 것 자체도 대단하거니와 그러면서도 라스트까지 버티면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끝만 본다면 시각적으로 본다면은 월화독작이나 적도의 화신 조금만 더 길었다면 월화독작한테 잡히는 그러한 걸음이었는데 이 초반 600을 34초 9를 끊는 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1000m 최고 기록 59초대 세우는 마필들이 불량주로나 포화주로에서 그래도 34초 9까지는 못 가요. 풀로 놔줘도 정말로 빠른 그러한 스피드로 초반을 끊었는데 보통 경주마들이 이제 스퍼트해서
걸음이 끝까지 잘 나오는 구간을 한 600m로 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마필들은 한 400 풀로 뛰면 지쳐버리는 마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F 끝에 600은 다들 최선을 다하니까 그 3F 타임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이 초반 600을 34초 9로 끊으면은 거의 말이 퍼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 마필은 걸음을 유지하면서 우승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 거리는 늘었지만 뭐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놔줘버리진 않을 걸로 보여요. 선행 장악 후에 페이스 한 배만 적절히 해준다면 충분히 1200도 선행 1순 할 수 있는 마필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좀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운 이 당대 알파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대 알파는 최근 2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4등급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굉장히 좋은 스피드를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28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요 경마차 6경주 1등급 2000m로 펼쳐지는 챔피언십 시리즈입니다. 매치 파워가 나옵니다. 제가 부경 마필 중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애정이 가는 그런 마필이 이제 매치 파워인데 좀 세게 팔릴 걸로 보여요. 요즘 액면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 중량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장이고요. 부활의 반석이 최근에 좀 주춤하지만 순수 기량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 마필이고 뭐 동방대로도 워낙에 뚝심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2000m라면 좀 강하게 봐야 되겠고요. 직전에 강마 사이에서 정말로 선전한 마필이 벌마의 신입니다. 데뷔 이래로 가장 잘 뛰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테리어 테일은 직전에 좀 전개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대시 그 다음에 또 볼드킹즈는 3세마 때 그랑프리를 제패했던 마필이거든요. 네.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중입니다. 팔리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고 뚜렷하게 뭐 강축이다 이렇게 또 평가받을 마필도 없는 좀 혼전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매치 파워, 부활의 반석, 그다음에 벌마의 신 직전에 선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마필들이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 또한 혼전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김영광 마방의 매치 파워, 그리고 부활의 반석, 벌마의 신을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그렇다면 가장 손꼽아 봐야 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네, 제가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뭐 성장 기대치를 높게 보는 마필이고 한참 더 뛴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 이제 매치 파워라. 근데 매치 파워는 저번에도 또 추천드렸고. 네. 근데 직전에 이제 직전 경주 때 미즈마고 홀랜드 기수 기승했을 때 그때 또 이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아쉽게 입상은 못하고 이제 사착에 머무르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훈련을 정도윤 기수가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도윤 기수가 마이너스 3kg 감량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즈마고가 드디어 안말로서는 높은 59, 58, 57.5 좀 높은 부담 중량에서 뛰었는데 이번에 정도윤 기수 기승하면서 54.5의 낮은 부담 중량이라면 미즈마고는 입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미즈마고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역시 뭐 챔피언십 시리즈 2000m 장거리 레이스였고요. 11번 게이트에서 홀랜드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미즈마고는 안말인데 제가 좀 안말치고는 힘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이때 이제 홀랜드 기수가 기승해서 약간 무빙성으로 운영을 한다면 입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방송에서 미즈마고를 추천을 드렸는데 좀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습니다. 좀 외선을 감으면서 좀 무빙으로 뛰면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입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좀 제가 생각한 전개하고는 좀 다른 전개를 펼쳤고요. 지금 뭐 중후미에서 그냥 마필 가는 대로 따라가는 마필이 미즈마고고요. 이 경주가 이제 챔프라인이라는 아주 강마가 5연승에 성공한 그런 레이스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8번 마가 이제 그 김동현 기수가 기승한 벌마의 신인데 상대적으로 좀 부담 중량이 유리하긴 했지만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마들을 이기면서 이 챔프라인 강축에 붙여가지고 복승식 25배 좀 배당을 내준 마필이 벌마의 신인데 이번에도 부담 중량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벌마의 신도 좀 관심을 둬야 되겠고요. 네. 자, 홀랜드 기수가 이제 내측에서 중위권에서 쭉 치고 나오면서 지금 4코너 돌 때까지는 이제 동방대로 옆에 붙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동방대로라는 강마와 탄력 싸움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머리차로 지는데 거의 대등한 탄력을 보였고요. 벌마의 신이 이제 외선에서 툭 치고 나오면서 그 챔프라인에 이어서 2착을 하는 그런 경주 결과였습니다. 근데 미즈마고는 최근에 높은 부중에서 뛰어서 좀 직선 걸음이 좀 밋밋했을 뿐이지 예전에 그 퀸즈 투어나 이런 걸 뛸 때 보면은 그야말로 탄력이 막강하거든요. 네. 자, 이번에 정도영 기수 기승하면서 54.5라면 지금 57.5에서도 이 동방대로랑 거의 대등한 직선 걸음을 보였거든요. 근데 54.5라면 앞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처럼 만에 그 미즈마고의 이착내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즈마고는 올해 치른 4번의 경주에서 모두 아쉽게 착순권의 성적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부담 중량을 내리고 과연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시간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신마를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5월에 월말 경마 주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지난주는 또 신마로 추천을 그 조기호수마로 추천을 드렸던 예전에 신마 포커스 시간에도 언급을 좀 드렸던 배다리 하니 그리고 데뷔전에서 좀 부진했던 이 높비곰 도다샤가 그래도 좀 입상을 해주면서 이 공교롭게도 또 두 마리가 또 같은 경주에 나왔습니다. 6등급에 같은 경주에 나와서 제가 좀 속으로 좀 간절히 좀 희망을 했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두 마리가 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동반 입상을 좀 해줬으면 했는데 자 그래도 두 마필이 좀 1착, 2착으로 입상 결승선 통과하면서 방송 보신 분들께 좀 도움이 좀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추천드리는 신마 그리고 조기호수 마필 5마리 한번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국내산 신마 한두 그리고 외산 신마 한두 이렇게 총 2마필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국내산 신마로 선정해 주신 15조 소속의 라이징 코리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징 코리아의 혈통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15조 안우성 마방인데요. 지금 그 화요 부산 방송을 한 게 지금 4개월이 됐는데 국내 리딩 사이어 1위인 매니피의 혈통을 이제야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뭐 기회가 몇 번 있긴 했는데 아직 마필 자체가 준비가 조금 덜 됐다고 생각했던 신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매니피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 뭐 AP 인디 계열의 마필 그리고 미스터 프로스펙터 그리고 노던 댄서의 혈통 그리고 스톰캣의 혈통 이런 거를 하나씩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이 매니피는 노던 댄서의 계열입니다. 원래는 이 노던 댄서라는 마필이 스프린터 계열의 이 중거리 정도의 좀 경주를 좀 뛰고 시수말로 데뷔하면서 시수말로 더욱더 또 완성을 했던 그런 마필이긴 한데요. 이 노던 댄서라는 마필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노던 댄서라는 마필은 지금 몇십 년 전입니다. 한참 오래된 마필인데 체구가 작습니다. 이 작은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 경매에서 그 누구도 이 눈여겨보질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경매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목장에서 그냥 경주마로 좀 이렇게 키우다가 이 목장주가 이 눈을 눈여겨보면서 이거는 좀 띨마필이다 해서 그게 이제 경주에 내보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게 18번 뛰면서 14승을 해버리는 그런 능력마였고요. 이 숨겨져 있는 옥석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3관마 대상경주에 출전하면서 2번의 우승을까지 또 차지를 했고요.
그렇지만 좀 안타까웠던 게 다리 쪽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이 짧고 굵게 이 경주를 뛰고요. 이 퇴사하면서 이 시수말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시수말로 데뷔하면서 단거리, 중거리 정도의 짧게 경주를 좀 생을 마감했던 그런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 장거리 혈통과의 계속적인 교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장거리를 모두 섭렵할 수 있는 이 스톰캣이라는 마필이 탄생하게 되고요. 이 스톰캣이 중장거리 혈통을 타고 나면서 그 자마인 매니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노던 댄서라는 마필은 자마들의 능력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국내 더 러블렛 품종 계열에요. 거의 한 50%를 차지할 정도로요. 이 막강한 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매니피가 국내 도입이 시작된 게 2006년 한국 마사회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수마 가격이요. 거의 뭐 10억, 20억 뭐 요 정도로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활동했던 마필은 예전에 뭐 디딤이라든지 엑스프로이드, 그리고 양키 빅터, 그리고 볼포니, 원쿨캣, 호크윙 뭐 이런 마필들이었는데 그 마필들이 거의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시수말 가격이었다면 이 마필은 40억 원에 도입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좀 초반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매니피가 처음 마사회에 도입됐을 때 그 누구도 교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이유는 검증이 안 됐었습니다. 검증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좀 무료로 좀 교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초반에는 좀 무료로 암말과 교배를 하면서 이제 자마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자마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또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이 매니피는 4년 연속 4, 5년을 지금 국내 리딩 사이어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스마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 마필은 해외에서요, 이 혈통을 이제 보고 마사회에서 도입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 시스마 활동을 해외에서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좀 가졌고요. 마사회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고 도입된 어느 정도 시스마로서의 검증이 된 그런 혈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리딩 사이어 1위를 할 정도로 자마들의 능력 출중하고요. 이 자마가 이 라이징 코리아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대상경주 우승한 마필, 이 코리안 더비의 파이널 보스, 최근에 우승한 마필도 매니피의 자마고요. 그 외의 마필들도 대상경주, 일반경주, 굵직한 경주에 우승과 입상을 해가면서 계속적인 승승장구를 할 것 같은데요. 자, 혈통은 상당히 좋은 걸로 뭐 보시면 되겠고 많은 분들 아시는 그런 혈통일 겁니다. 이 부가적인 스톰캣이라든지 노던 댄서 이 내용까지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혈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 밸런스 좋은 그런 마필이니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라이징 코리아는 국내 부동의 리딩 사이어인 매니피 자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마필인데요. 라이징 코리아는 지난 4월 29일에 받은 주행심사에서 1분 4초 9의 기록으로 주행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주 뒤에 다시 연습주행으로 주행심사를 받았는데요. 라이징 코리아의 주행심사 내용은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라이징 코리아라는 마필은요, 이 4월 29일에 주행 검사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 발주가 좋지 못하면서 후미권에서 그대로 뭐 경주를 끝낸 그런 모습, 조금은 부족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경주 첫 번째 데뷔전을 준비를 하면서요, 5월 6일 연습 주행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연습 주행의 화면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부연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게이트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 장기 휴양 마필들하고 좀 같이 많이 뛰었습니다. 이 대부분 마필들이 장기 휴양 마필이었고요. 이 발주와 동시에 처음에 주행 검사를 치렀을 때보다는 조금 더 발주가 좋아졌습니다. 이 중위권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붙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외곽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외곽을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행의 100% 완성도가 오지는 않은 그런 망아지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외곽을 계속 돌면서 이 거리 손실이 좀 있었지만 이 최시대 기수가 초반에
4코너 돌아 체근을 하자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책찍도 없었고요. 이 동료도 없었는데 이 마필이 옆에 붙자 좀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이 장기 휴양 마필과 경주를 뛰면서도요. 이 끝걸음의 여력감은 뭐 양호한 주행 검사 때 내용보다는 한결 좋아진 모습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주행 심사 시의 모습은 그렇게 인상적이진 못했지만 한 주 뒤에 다시 시행한 연습 주행에서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라이징 코리아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새벽 훈련 내용까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체구 자체가 상당히 큰 체구입니다. 보통 매니피자마들이 그렇습니다. 이 매니피자마들이 모 아니면 도인, 독격이 좀 많은데 이 어중간한 그 체구는 없습니다. 넘어버리면 그냥 500km를 넘어버리고요. 이 작다면 또 400, 한 5, 60km대에 좀 작은 마필도 또 나옵니다. 보통 이 우성 열통을 좀 타고났는데 이 매니피의 열통을 담는다면 이 아버지의 혀를 좀 더 담는다면 큰 마체가 좀 맞아 보입니다. 500km가 넘는 당당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주행검사 때 모습은 인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근성은 분명히 연습 주행 때 보여줬습니다. 이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건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으로 많이 변하는 내용은 아닌데 이 근성입니다. 이 근성 자체는 경주마로서 타고나는 거고요. 이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 주행 연습 때 보셨던 것 같이 안쪽으로 약간 기대는 그리고 주행이 흔들리는 그런 약점을 좀 노출을 시켰는데 망아지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모습 자체는 순치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점은 마필 자체의 근성 그리고 약점은 향후에 그래도 순치가 될 수 있는 주행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훈련 시의 모습에서는요 역시 이 흔들리는 주행을 좀 잡아주기 위한 조교 패턴을 좀 시행을 했습니다. 마필을 좀 안쪽에 가둬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 상위군 마필을 오른쪽에 붙여놓고요. 이 훈련을 시행을 하면서 이 펜스 쪽으로 밀려가지 않게 계속적으로 잡아주는 이 상위군 마필을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계속적인 주행의 안정화를 위해서 마방에서 좀 신경 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던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구보량도 많이 올려서 준비했고 기본적으로 주행이 흔들리는 악병만 좀 어느 정도 순치가 된다면 데뷔전에서 더욱더 띄워줄 것 같고요. 이 주행검사 때 내용보다 연습 주행이 좋았던 만큼 이 연습 주행보다는 분명히 실전에서 더 나은 경주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등급의 라이징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네, 기대를 모으면서 금주 데뷔전을 갖는 15조 소속의 라이징 코리아가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외산신만 한두 더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던 킹 오브 코리아를 다시 선정해 주셨습니다. 킹 오브 코리아는 사실 지난주에 출전 예정이었는데요. 출전을 하지 않고 금주에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20일 토요일에 연습 주행을 했는데요. 이마필 역시 연습 주행에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킹 오브 코리아의 새벽 훈련 내용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뭐 상태는 괜찮았는데 주행 검사 때에 조금 부족한 모습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약점은 많이 순치가 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AP 인디와 베르라니디니의 혈통이 출중한 그런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의 기본 혈통은 거의 지금 한국에 있는 마필의 혈통 중에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뭐 그런 혈통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500kg대의 단단한 마체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마필. 지난주부터 훈련 강도를 서서히 올리면서 이 강약 조절이 좀 들어갔고요. 이 마체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 힘은 계속 차고요. 힘은 계속 차다 보니까 이 놔줄 때 탄력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33조 권승주 마방의 전형적인 신마 패턴입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주에 이미 이 패턴 자체는 한 사이클이 돌았다고 봤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 훈련하는 모습에는요. 이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굳이 강도를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유현명 기수가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신마 처음의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이 구보량을 쭉 올려가는 그런 훈련 패턴을 임했는데 힘은 역시나
꽉 찬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속구보시의 경쾌한 발놀림도 역시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데뷔전 한번 주목해 주십사 킹 오브 코리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킹 오브 코리아는 주행 심사부터 새벽 훈련까지 벌써부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데뷔전부터 기대만큼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 온 트레이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총 5대의 경주마를 새벽 훈련 우수마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19조 김영관 마방의 외산 4등급의 럭키나인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이 제가 4월 한 말쯤에 신마 포커스 시간에 추천을 드렸던 신마입니다. 거의 뭐 한 달여 만에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준비를 거의 완성이 됐다 생각되면 이 출전을 시키는 19조 마방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부경에서는 거의 19조 그리고 울줄리 마방 뭐 이렇게가 마필이 좀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 이 차주 체킹에 있다가 곧바로도 나옵니다. 그런 마방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럭키나인은 거의 뭐 한 달여 만에 출전을 하면서 이 훈련 시의 걸음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마 포커스 시간에 혈통적인 기대치는 충분히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행검사 때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분명히 저평가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많은 인기를 모아주진 않을 겁니다. 이 주행검사 때의 느낌 자체는 아주 원사이드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계속적인 변화는 오고 있고요. 이 밸런스 좋고 마필 자체가 스스로 뛰려고 하는 근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속구보시의 경쾌한 발스임도 좀 인상적이었고 상위군 마필 국내산 3등급의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능력 마필입니다. 이 유로파라는 마필과 이 병합을 하는데 이 유로파를 좀 안쪽에 또 밀어 넣고요. 이 바깥쪽을 크게 돌면서 병합 훈련하면서 지치지 않는 탄력도 보여줬고 근성도 역시나 보여줬습니다. 이 혈통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경마인데요. 경주마로서의 자질 충분히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좀 저평가될 수 있겠지만 이번 주 조심해야 되는 마필로 이 럭키나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럭키나인은 지난 2월에 치른 주행심사에서 1분 5초 9의 기록으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재검을 통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새벽 훈련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금주 출전하는 데뷔전에서는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21조 민장기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파인파워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조금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인기를 좀 제법 모았는데 입상에 실패를 하면서 3착으로 좀 가능성만 좀 보여줬고요. 이 승급전에 상대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는 주로였습니다. 이 4월 23일 날 경주를 뛰었는데 이 당시에 추입이 좀 안 됐습니다. 추입이 안 되고 선행마가 거의 뭐 득세를 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역시나 이 파인파워도 선두권에 좀 빠르게 붙여서 이 3선 전개까지는 어떻게 붙었습니다. 이 3, 4선까지 빠르게 좀 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이 선두권과 그 뒤를 바짝 따랐던 이 두 마리가 그대로 1순을 하면서 이 파인파워가 3착으로 결승선을 좀 통과한 모습이었는데 선행선입 추입이 모두 가능하고요. 뭐 전개상의 이점, 전개에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나은 경주력 한번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자, 외산 4등급의 월드 넘버원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한 이 월드 넘버원과 병합하면서 뭐 탄력에는 역시나 이상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직전의 아쉬움 한번 서록할 수 있는 파인파워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파워는 직전 5등급 승급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았지만 3위로 아쉬운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금주에는 28일 일요일 부산교차 3경주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인기만큼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국내산 3등급의 투데이가 되겠습니다. 이 골편 제거 수술을 하면서요, 이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이 5개월 만에 공백을 갖고 이번 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인 뚝심과 능력은 갖추고 있는 마필이지만 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출마 등록 현황을 보니까 상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거기에 거리까지 1600m. 이 모든 조건 자체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강력한 인기는 모아주질 않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게 편성을 딱 봤을 때 인기마로 강력하게 좀 팔렸다면 이 추천을 만약 안 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편성과 모든 조건 자체가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날 수 있는 마필이라면 주목할 만한 이유가요. 이 속구부시에 느껴지는 포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1등급의 매치 파워, 상위급 마필과 병합하면서도 탄탄하게 붙어가는, 끈끈하게 붙어가는 이런 근성도 제법 발휘를 했고요. 이 공백이 있으면서도 이 스피드와 순간 탄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좀 저평가될 수 있다면 기본적인 능력은 출중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최종 판단을 한 마필이 국내산 3등급의 투데이가 되겠습니다. 네, 투데이는 데뷔 전부터 굉장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3연승 가도를 달렸지만 골편 제거 수술 이후에 5개월 만에 다시 경주로로 복귀를 합니다. 하지만 재검부터 새벽 훈련 내용까지는 아주 좋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금주에는 26일 금요일 7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공백을 무색하게 할 만큼 좋은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21조 민장기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해성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부진마입니다. 전형적인 부진마인데 조교사 21조 민장기 조교사님의 의중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마필은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이 마체 밸런스도 그렇고 목스임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전에서 뛰는 모습도 그렇고요. 이 최근에 지구력 보강이 분명히 덜 됐습니다. 이게 분명히 덜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구력도 많이 부족했고 이 구보량도 많이 올리질 못하면서 좀 실전 변화를 좀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는데 이 느닷없이 1000m 거리에 출전했던 이 마필이 이 1300과 1600 이 장거리까지 도전장을 좀 갑자기 내밀었습니다. 이런 마필들의 부류가요. 이 다리 쪽에 분명히 부상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갑자기 이게 다리가 잘못돼서 이 퇴사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그런 마필인데 구보량을 좀 많이 올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수영 조교로 이 근력을 많이 향상시킨 후에 향후에 좀 장거리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000m 거리가 지금은 맞습니다. 1000m 거리가 맞고 이 직전보다는 역시나 스피드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이 국내산 4등급의 엘리사와 병합했는데 이 스피드는 역시나 밀리지 않는 모습 속에 이 구보량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그래도 준비를 열심히 이번에는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난번에 조금 한 2번의 레이스가 조금 무모했다 싶을 정도의 레이스였는데 일단은 이번에 거리를 좀 줄여서 출전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해성 스피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스피드는 데뷔 이후에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한 부진마인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거리를 낮추고 나오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첫 입상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29조 문제복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월화 독작이 되겠습니다. 이건 데뷔 초에 제가 데뷔전을 치렀던 모습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고 이 주행도 불안했고 이 고개도 높고 발스임도 안 좋고 이 모든 조건이 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못 뛰었습니다. 또 실전에서 전혀 못 뛰었는데 이 경주를 또 이렇게 뛰다 보면서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29조 문제복 마방에서 사양 관리가 좀 잘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주를 나올 때마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제가 예시장 상태를 이렇게 꼼꼼하게 살폈었는데 이 분명히 변화가 되고 있고 힘도 꽉 찼고 뭔가 모를 이 때깔이 바뀌었습니다. 이 색깔이 바뀌면서 이 마필이 정말 사양 관리가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최근에 역시나 좀 실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훈련 시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실전 변화로 연결이 되고 있고 실전에서 가능성을 보이면서 향후에 좀 중장거리까지도 한번 염두할 수 있겠다. 자,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던 마필입니다. 이 주행이 좀 매끄러워지다 보니까 이 직진성도 상당히 좋아졌고 이 직진성이 좋다 보니까 직선 구간에서 힘을 한 번에 몰았으면서 파워감도 더 좋아졌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조인공기수 호흡을 마치면서 준비했고 훈련 강도 서서히 올려가면서 컨디션은 우수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이 습보와 병합 훈련, 병행해 가면서 이 강약 조절 잘 된 상태라 자, 이번에 한번 우승으로요. 자, 형군 고별전을 맞이할 수 있는 마필로 이 월화 독작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화독작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최근 두 경주 모두 연속 2위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인데요. 금주에는 28일 일요일 부산교차 1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에는 수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지만 주말에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8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여신 치어리더죠. 바로 박기량 치어리더와 함께하는 제2회 어린이 청소년 치어리딩 대회가 시행이 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청소년들의 귀여운 공연과 그리고 박기량 치어리더의 멋진 치어리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즐기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금주 일요일에는 부산교차 6경주로 챔피언십 시리즈가 시행이 됩니다. 과연 이번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경주가 펼쳐질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